제가 살고 있는 해질녘 빌라단지는 이름과는 달리 참으로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낡은 외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이웃끼리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그저 바닥만 보거나 휴대폰 액정 속으로 도망치듯 시선을 숨기기 바쁜 곳이었죠. 복도 게시판에는 늘 층간소음 주의,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같은 날선 경고문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이곳이 사람 사는 곳인지 아니면 각자의 섬에 갇힌 포로 수용소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그 삭막함에 길들여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 채 그저 잠만 자고 나가는 차가운 도시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독 무덥고 습했던 퇴근길, 낡은 계단을 하나둘 밟아 올라가는데 코끝을 스치는 낯선 향기가 있었습니다. 눅눅한 시멘트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섞인 평소의 빌라 공기와는 전혀 다른 아주 은은하고도 싱그러운 꽃향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섬유유연제를 아주 강한 것으로 바꿨거나 어느 집에서 방향제를 잔뜩 뿌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짙고 향긋하게 빌라 전체를 감싸 안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분명 집 앞으로 배달되었다는 중요한 택배 상자가 보이지 않아 온 빌라를 이 잡듯 뒤지게 된 것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오르내리며 이웃집 문 앞을 서성거렸지만 상자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에는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옥상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가파른 계단을 올랐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묵직한 철문을 열어젖힌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회색빛 시멘트 바닥뿐이던 삭막한 옥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작은 숲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스티로폼 박스와 낡은 고무대야 심지어 버려진 플라스틱 통들을 화분 삼아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록빛 식물들이 옥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빨갛게 익어가는 방울토마토, 연두색 상추 잎사귀, 보랏빛 수국과 이름 모를 들꽃들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정원 한가운데에는 우리 빌라 4층에 사시는 허리가 조금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낡은 분무기를 들고 식물들에게 정성껏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조금 놀라신 듯 했지만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총각이 여긴 웬일이야? 아, 혹시 이 상자 찾아온 거야? 할머니는 구석에 조심스럽게 챙겨두셨던 제 택배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잘못 배달된 상자가 비에 젖을까봐 이곳으로 옮겨두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고맙다는 인사도 잊은 채 멍하니 옥상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식물들을 다 직접 키우신 거예요? 제 물음에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혼자 적적해서 시작한 게 이렇게 됐네. 시골 살 때 흙 만지던 버릇을 못 버려서 말이야. 처음엔 상추 몇 포기였는데 애들이 자라나는 게 예뻐서 하나둘 늘리다 보니 옥상이 꽉 찼어. 그날 이후 저는 이 빌라에 일어난 기분 좋은 변화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옥상에서 수확한 싱싱한 상추와 깻잎을 작은 검은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이웃들의 문고리에 몰래 걸어두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저도 며칠 전 제 집 문고리에 걸려있던 채소 봉지를 보고 누군가 잘못 걸어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선물은 2층의 까칠하기로 소문난 아저씨네 집에도 3층에 매일 밤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내던 수험생 방 문 앞에도 공평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심쩍은 눈초리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꾸준하고 대가 없는 정성은 얼음장 같던 이웃들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옥상으로 이어지는 호스가 낡아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고치러 올라갔다가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층 아저씨가 철물점에서 사온 새 호스를 연결하고 있었고 3층 학생은 옥상 평상에 앉아 할머니가 깎아주신 사과를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차갑게 식어있던 빌라 복도에서는 상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는 인사가 들려왔고
옥상꽃이 참 예쁘게 피었네요. 라는 따뜻한 칭찬이 오갔습니다. 꽃향기는 사람의 마음만 어루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상에 작은 정원이 생기고 이웃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빌라의 해묵은 문제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층간소음 때문에 벽을 두드리던 소리는 배려 섞인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바뀌었고 계단 구석에 방치되던 쓰레기 무단 투기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나를 괴롭히는 소음의 주범이나 불편한 타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꽃을 가꾸고 상추를 나누어 먹는 소중한 이웃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의 낡은 손길이 닿을 때마다 죽어있던 시멘트 바닥에서 생명이 돋아나듯 우리의 메마른 일상에도 어느새 짙은 인연의 향기가 배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옥상을 오르내리며 정원을 가꾸십니다. 이제는 저를 포함한 이웃들이 돌아가며 흙을 나르고 잡초를 뽑는 일을 돕습니다. 거창한 사회운동도 대단한 봉사활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심코 건넨 따뜻한 채소 한 봉지,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가꾼 꽃 한 송이가 우리 삶을 얼마나 향긋하게 바꿀 수 있는지 저는 옥상의 비밀 정원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사랑할수록 가까울수록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일지도 모릅니다. 삭막한 콘크리트 숲 속에서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현관문의 잠금장치가 아니라 이웃을 향해 열어둔 마음의 빗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창밖에는 지금 어떤 향기가 나고 있나요? 혹시 삶이 삭막하고 지쳐 있다면 내일은 이웃에게 작은 인사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향긋한 비밀 정원으로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4번째 페이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 끝에 따뜻한 위로와 작은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을 담아 다음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